홍명보 감독이 그래서 왜 선임됐냐, 적임자냐, 뭐 그리고 왜 이제 인터뷰에서 그런 알쏭달쏭한 말이 나왔냐 이런 논란들이 이어지다가 이제는 요 단계까지 왔습니다. 채용 비리라는 워딩이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얘기해 보면요. 예, 이제 어제까지 홍명보 감독이 공식적으로는 울산 HD의 감독이었는데, 그렇죠. 예, 어제부로 공식적으로 상호 계약 해지를 하면서 이제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 갈 수 있는 공식적인 문이 열렸습니다. 오피셜이 났죠. 예. 네. 울산은 당분간 이경수 수석 코치 체제로 가고요. 그 홍명보 감독은 울산에서 사실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 빼놓을 수 없는 어떤 전설적인 감독이 될 수 있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17년 만에 리그 우승도 시키고 그 다음에 리그 2연패도 이끌면서 울산을 강팀으로 만들었는데 마지막이 너무 좀 씁쓸하게 끝나가지고 네. 사실 울산 팬들 입장에서도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네, 쓸쓸보다는 이제 씁쓸에 예. 가까운, 네,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그림으로 떠나게 돼서 좀 아쉽게 됐고, 왜 적임자냐 아니냐라는 논란을 넘어서 채용 비리 논란이라는 방식으로 이 논란이 좀 번지고 있어서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일이 커질 가능성이 좀 보이거든요. 자, 왜 그러냐? 일단 이임생 기술이사가 7일에 숙급회가 발표를 하고 8일에 되게 급하게 발표하고 급하게 브리핑을 했어요. 예. 그 브리핑에서 내용이 결국에는 홍명보 감독을 다른 후보자들과 똑같은 선상에서 똑같은 절차로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 됐거든요. 근데 이임생 기술이 그 둘 만나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들보다는 우리 이제 홍명보 선배님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홍명보 감독한테 찾아가서는 부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서 진행된 과정이 아니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을 내정하는 과정에서도 전력강화위원회에 최종 결정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만 동의를 얻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그렇다면 홍명보를 합시다라는 결론이 난 게 아니고 예, 그렇죠. 내가 전권이 있으니까 회장님으로부터 받은 전권이 있으니까 내가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코미디 같았던 표현이 그때 이임생 기술이사가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긴 해요. 네, 내가 그렇죠. 전권을 받았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 권한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투명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투명하게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투명은 아니지. 그렇죠. 투명은 확실히 네. 아니죠. 누가 누구한테 이제 투명 말 그대로 유리처럼 속이 들여다 보이게 공개를 해야 투명인데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했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투명이에요? 자신의 좌뇌, 우뇌, 운뇌, 자신의 좌뇌와 뇌하수체 사이에서만 투명한 거지 다른 사람이랑 사이에서는 투명할 수가 없죠. 네. 아무튼 뭐 그 투명이라는 말은 말 실수였던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좀 틀린 말이긴 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채용 비리라는 어떤 일종의 워딩까지 나오게 된 까닭은 여기서 이제 과연 그렇다면 이번에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규정이 제대로 준수가 됐느냐 이러한 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채용 비리라는 워딩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게 규정이 뭔데요? 예, 일단은 살펴볼 수 있는 게 이건 것 같아요. 국가대표 축구단 운영 규정의 제12조 보면은 감독, 코치 등의 선임이 있거든요. 네. 이 선임 내용을 보면은 각급 대표팀의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 등은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기준에 따라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라고 나눈 까닭은 전력강화위원회가 이제 18세 이상을 맡고 기술발전위원회가 17세 이하를 맡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둘은 구분이 아예 된다. 명백히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49조 6항에 따르면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네요. 네. 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임생 이사가 이번 그 1년의 과정에서 전권을 맡아서 한 것 자체가 일단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입장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력강화위의 그 장의 역할을 임시적으로라도 하려면 예. 원래 하던 기존 위원회를 내려놓고 하든지 했어야 된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 겸임 때문에 그런 거군요. 그렇죠. 뭐 물론 겸임의 그런 해석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여하간 이제 또 이 운영 규정에 나온 그러면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기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 이 선발 기준은 통상 서류 심사,
그 다음에 훈련 계획서 및 지도법 평가, 그 다음에 면접으로 구분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서류 심사는 사실 말이 서류 심사지 뭐 지도자가 직접 뭐 서류를 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 지도자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어떤 성과를 냈느냐에 대한 심사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홍명보 감독도 서류 심사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적어도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훈련 계획서랑 지도법을 직접 이렇게 내놨을 확률은 거의 없고 그 훈련 계획서 및 지도법 평가를 대신한다고 예. 그 이임생 기술이사가 생각하는 게 그동안 전력강화위에서 한결같이 홍명보 감독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상위권이었다. 예, 이 얘기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에 있었던 박주호 위원의 회고를 통해서 그 반박이 된 바가 있죠. 근데 무슨 투표냐, 토론을 해야지라고 해도 됐고 투표로 합시다. 그리고 외국인 감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홍 감독에 대해서는 싹 입을 다부는 경우들이 많았다.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결국 한 번 모일 때마다 투표를 한 번 하면 뭐 무조건 홍명보 1순위로 찍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홍 감독이 1등을 하고 그랬다. 이 얘기예요. 예. 면접 단계가 남았는데요. 네. 사실 면접 단계가 이번 선임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크게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논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임생 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그 브리핑에 따르면 제대로 된 면접은 사실상 없었고 그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아달라 하는 일종의 읍소가 줄을 이뤘던 5일 밤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른 이제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박은호 감독이 뭐 PT를 여러 장 준비 50장 정도 준비를 해서 어떤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이게 사실은 면접의 주된 내용인데 이런 면접 과정 없이 홍명보 감독이 선임됐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 면접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임생 이사도 브리핑을 통해서 인정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기준에 따르면은 홍명보 감독이 선임될 만한 이유 중에 좀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규정을 따져 볼까요? 네. 예, 규정에 따르면은 결국에 또 최종적으로 감독을 선임하는 건 이사회잖아요. 그 이임생 이사는 이제 브리핑에서 정몽규 회장이 KFA에서 지금부터 모든 결정을 하라는 답을 들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제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49조 9항에 따르면 분과위원회 업무에 대한 이사회 승인, 추인, 보고 등을 포함하는 세부 업무 절차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임생 이사가 사실 감독 선임 관련 권한을 받는 과정도 의문스럽기는 매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과정에서 의사의 결의가 얼마나 정당하게 진행이 됐는지 그런 것도 의문스럽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몽규 회장조차 이번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그 면벌부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결국에 정몽규 회장이 전권을 위임했는데 그 전권을 위임하는 과정 자체가 잘못이 됐다면은 아무리 이임생 이사가 최종적으로 부회장과 뭐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정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도 이번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면피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 규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저런 사실 좀 미심쩍은 정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네, 그죠. 예, 홍명보 감독이 적임자냐 아니냐를 떠나서 정황상 미심쩍은 게 많다. 그렇다 보니까 채용 비리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묶이게 되는 건데 이제 종합을 해 보면 이임생 이사를 비롯한 축구협회도 이런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임생 이사의 그 8일날 브리핑에 보면은 내가 이제 협회 법무팀에 문의를 해봤다. 협회 법무팀이 된다고 했다라는 말을 제 기억으로는 2번 정도.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에요. 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게 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세스를 지키지 않는 선임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네, 이임생 기술이사도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협회 내에서 검토를 했다는 거죠. 네, 그죠. 네. 하지만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협회가 법무팀이 뭐 존재하고 그쵸. 이렇게 문의를 해서 오케이를 내렸다는 게 진짜라면 협회 법무팀도 이제 여러 명의 법률 전문가가 있는 팀이잖아요. 거기가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그래서 이제 채용 비리로 만약에 형사 뭐 고소가 되고 예? 수사가 된다고 해도 유죄가 나올 확률 유죄가 되면은 홍 감독 채용이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럴 확률은 제 생각에는 좀 낮다. 예, 제 생각도 마찬가지.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키워드로 이슈가 되면은 현재 상황에서 조금 반갑긴 한 게
이런 정확한 키워드로 위법의 정황이 예. 제시가 되면 실제로 수사가 될 수가 있고 수사도 수사고 또 국정감사를 비롯한 어떤 좀 정치권이나 이런 쪽에서의 예. 관심도 커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저 감독이 실력이 좀 별로고 전술이 별로고 이런 걸 국정감사에서 다루기 좀 이상하잖아요. 예, 맞아요. 하지만 거대 뭐 스포츠 단체에서 채용 비리 뭐 이런 식의 키워드가 되면 국정감사나 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은 기자들도 서로 취재한 내용이 다르고 이 홍 감독으로 결정이 된 뒤에 보시면 다른 상당히 메이저급의 언론사 기자들도 얘기하는 게 다 달라요. 예, 맞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 서영욱 위원도 어제 그 CBS 나가서 방송하신 내용도 보면은 그동안 축구 팬들이 알고 계시던 것과 약간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어느 매체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유력한 데 취재한 바로는 이건 정몽규 회장의 뜻이다. 또 어느 또 유력한 매체에서는 정몽규 회장도 원하지 않았는데 이상하다. 또 어느 유력한 매체에서는 홍명보 감독은 억지로 받았다. 또 근데 어느 유력한 매체는 홍명보 감독은 원래 하고 싶어 했다. 다 말이 갈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욕 먹을 게 뻔한 상황이고 뭐 속으로는 하고 싶었을지 몰라도 홍명보 감독을 하는 게 이 정도의 폭풍이 있고 아무한테도 이득이 안 되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전격적으로 홍명보로 확 돌아선 게 이상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정감사나 그 수사하는 주체가 와가지고 공식적인 기록을 다 요구를 하고 수사가 들어가고 감사가 들어가고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긴 해요. 그럼 다 까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이 달랐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오피셜한 자료를 받아보는 셈이니까요. 예. 그래서 실무자들 국정감사 들어가면은 해당 뭐 기업이나 그런 조직 다 업무 올스톱되고 진짜 완전 괴롭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축구협회에 제가 아는 많은 실무자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수사까진 몰라도 국정감사나 뭐 이런 좀 더 오피셜한 데서 뭐 의원실에서 자료 제공해달라고 계속 괴롭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게 좀 저는 지금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 이게 뭐 심지어는 단순한 축구협회 회장선이 아니고 그 현대 가 안에서의 어떤 권력 구도 같은 것도 뭐 작용을 했고 별별 분석들이 다 있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저희가 취재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축구계 안에서의 일은 뭐 축구 기자들이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런 키워드로 거론되는 게 홍명보 감독한테는 굉장히 좀 불명예스럽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일 수 있어요. 축구협회라는 조직을 봐도 그렇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조금 필요한 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채용 비리라는 어떤 단어 자체는 조금 자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요. 실제보다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키워드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게 결국에 사실 축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야 뭐 축구협회가 지금 어떤 감독 선임 과정을 거쳤고 이런 걸 다 알지만 네. 축구에 관심이 좀 적은 사람들은 사실 이거를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홍명보 감독이 선임됐네. 왜 선임됐지? 얼마 전까지 외국인 감독이라고 했는데 정도만 일단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채용 비리라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로 좀 이번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회자가 된다면은 그런 어떤 축구를 잘 모르는 대중들에게도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사실 대중들의 관심도 자체가 높아지면은 결국에 아까 말씀하셨던 국정감사나 이런 곳에서도 이거를 더 국정감사에서 더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죠.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렇게 키워드를 통해서 알려지는 게 결국에는 좀 더 공식적이고 좀 더 정확한 자료 조사, 수사, 이런 국정감사 이런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번 논란이 조금 더 이런 키워드들을 통해서 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무튼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진실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야 좀 속 시원하게 넘어가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뭐 진짜 좀 윤리적인 문제든 아니면 그냥 실수든 어떤 식으로든 잘못이 있으면은 자꾸 넘어가면 좋으니까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슈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홍 감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셜하게 울산 감독이 아닙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축구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이 되었고 사실 첫 일정이 9월이거든요.
많이 남았어요. 예. 그때까지 이 이슈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전개가 돼서 어떤 입장에서 홍명보 감독이 9월을 맡게 될지 아직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아직 많은 게 굉장히 뒤바뀌고 있는 그런 7월 중순의 흐름입니다.